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지 차에 1년도 되지 않았던 1970년, 우리는 다시 한번 저 드넓은 우주를 향해 원태한 꿈을 쏘아 올렸습니다. 3명의 용감한 우주 비행사들은 인류에 지칠 줄 모르는 탐험 정신을 품고 달을 향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비행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우주 재난으로 급변했고, 그들은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심우주 공간에서 차가운 죽음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달 탐사의 눈부신 영광 뒤에 숨겨진 생사의 기로에 선 인간의 극한 도전과 기적 같은 생존 드라마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심장을 쥐락펴락할 압도적인 몰입감과 깊은 감동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1960년대는 인류의 우주를 향한 열망이 활활 타오르던 시기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 속에서 인류는 마침내 달 착륙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죠. 1969년 아폴로 11호의 성공적인 착륙은 전 세계를 열광시켰고, 이어서 아폴로 12호 역시 달 표면에 안착하며 인류의 우주 탐사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달은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닌 인류가 정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행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폴로 계획은 순조롭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1970년 4월 11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는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한 세 번째 유인 착륙 임무를 위해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임무의 목표는 달의 프라마우로 고원 지역에 착륙하여 지질 조사를 수행하고 달의 기원에 대한 더 깊은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탐사를 이끌 우주 비행사들은 사령관 짐 러벨, 사령선 조종사 잭 스위거트, 그리고 달 착륙선 조종사 프레드 헤이즈였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훈련을 거쳐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났고, 자신감과 희망에 찬 얼굴로 역사적인 비행을 기다리고 있었죠. 발사 당일, 거대한 세턴 V 로켓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지축을 흔들며 솟아올랐습니다. 굉음은 마치 지구의 심장이 울리는 듯했고,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불꽃은 인류의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는 듯했죠.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염원, 그리고 환호성 속에서 아폴로 13호는 유유히 푸른 지구를 뒤로하고 검은 우주로 향했습니다. 관제센터의 수많은 요원들은 분주하게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우주선의 비행을 주시했고, 우주 비행사들의 밝은 표정은 임무의 성공을 예감케 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죠. 지구를 떠나 광활한 우주를 가로지르는 우주선의 모습은 그야말로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지구와의 교신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임무는 그야말로 순풍에 도이치탄 듯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속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미세한 균열이 숨어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평범하게 시작된 여정이 인류 역사상 가장 긴박하고 처절한 생존 드라마로 변모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달을 향한 세 번째 도전은 그렇게 평온하고도 불안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달 궤도 진입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죠.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목적지를 눈앞에 둔 탐험가들처럼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구를 떠난 지 이틀이 조금 넘은 시점, 달까지는 약 32만 킬로미터, 그야말로 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우주선 선체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 엄청난 굉음이 우주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선내의 모든 시스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무엇인가 터졌다. 우주 비행사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된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외쳤을 겁니다. 산소 탱크 하나가 완전히 파열된 것이었습니다. 이 폭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선의 핵심 동력원이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 공급 장치가 파괴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우주 재난의 서막이었죠. 곧이어 우주선 내부의 환경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은 불안정해졌고 생명과 직결된 산소는 무섭게 줄어들었으며 마치 얼음장 같은 냉기가 우주 비행사들의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우주 미아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주 비행사 짐 러벨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지상 관제센터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휴스턴, 저희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죠.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 절망적인 위기를 알리는 비명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지상 관제센터는 순간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제 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응시했고 곧이어 모든 상황실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온하던 교신은 불안정하게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고 우주선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는 재앙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달 착륙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아닌 오직 3명의 우주 비행사를 살려 지구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우주 비행사들은 이제 심우주 한가운데 차가운 죽음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우주선의 전력은 급격히 고갈되었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 또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주 비행사들의 호흡으로 인해 우주선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위험 수위까지 치솟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모두가 질식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더군다나 우주 공간의 혹독한 냉기가 우주선 내부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대원들은 추위에 떨며 천저하로 인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지상 관제팀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우주 비행사들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구상의 모든 지혜를 쥐어짜냈죠. 그들은 우주선 내부의 부족한 자원과 제한된 도구만으로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급했던 문제는 이산화탄소 제거였습니다. 사령선에는 사각형 모양의 이산화탄소 필터가 있었지만 임시 거처로 사용하고 있는 달 착륙선에는 원형 필터만 있었죠. 규격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상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선에 있는 다양한 물품들, 예를 들어 양말, 비닐봉투, 우주복 호스, 그리고 덕트 테이프 등을 활용해 사각형 필터를 원형 필터에 연결할 수 있는 기발한 임시방편 장치를 고안해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장난감 블록을 조립하듯 불가능해 보이는 조합으로 생명의 끈을 이어간 것이죠. 우주 비행사들은 지상팀의 지시에 따라 얼어붙은 손으로 더듬거리며 이 필터를 조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지혜와 강한 연대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순간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차가운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시시각각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시시각각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폴로 13호의 우주 비행사들에게 닥친 현실은 그야말로 냉혹한 생존 게임이었죠. 우주선 내부는 차가운 얼음장처럼 변해갔고 정의는 극도로 부족해
최소한의 시스템만 겨우 작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산소도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지만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격한 증가였습니다. 달 착륙선에 있는 필터는 사각형 모양이었고 사령선에 있던 필터는 원형이라 서로 호환되지 않았거든요. 마치 사각형 못을 둥근 구멍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지구에서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망망대해 같은 우주에서 이들은 생명줄과도 같은 산소를 들이마시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이 내쉬는 숨결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관제센터의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머리를 맞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치 고물상에서 재료를 찾아내듯 사령선과 달 착륙선에 남아있던 온갖 부품들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필터를 개조하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종이, 덕트 테이프, 양말, 심지어 비행 매뉴얼의 표지까지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사각형 필터를 원형 구멍에 맞춰 끼울 임시방편에 연결 장치를 만들어냈죠. 우주 비행사들은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도 이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떨렸지만 생존을 향한 의지는 그 어떤 것보다 뜨거웠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강한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달 착륙선은 이제 단순한 탐사 장비가 아니라 3명의 우주 비행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임시 방주가 되어주었습니다. 제한된 전력과 산소, 그리고 매 순간 위협하는 저온을 견디며 이들은 오직 지구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우주선 내부의 온도는 거의 0에 가까웠고 창문에는 성에가 가득 끼어 바깥 풍경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우주복을 껴입어도 온몸에 한기가 스며드는 고통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롭고 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구로의 귀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죠. 달의 중력을 이용해 우주선의 궤도를 수정하는 이른바 스윙바이 기동은 정교한 계산과 완벽한 타이밍이 요구되는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투석기가 돌을 던지듯 달의 중력을 이용해 우주선을 지구로 향하는 정확한 궤도에 올려놓아야 했으니까요. 단 한 치의 오차라도 발생한다면 아폴로 13호는 영원히 우주미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구관제센터는 밤낮 없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최적의 궤도를 찾아냈고 우주비행사들은 얼어붙은 손으로 조종간을 잡고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이제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 엄청난 속도로 인해 우주선 외부가 불타오르며 거대한 플라스마 막이 형성됩니다. 이 플라스마는 전파를 차단하기 때문에 재진입 순간부터 수분간은 지구와의 교신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죠. 관제센터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스크린만 응시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도 라디오와 TV 앞에서 아폴로 13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죠. 이 고요한 침묵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5분, 6분, 7분. 예정된 교신 재개 시간을 넘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관제센터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호음이 관제센터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휴스턴, 여기 아폴로 13호. 이 한마디는 단순한 교신 재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기적의 목소리였고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했음을 알리는 환희의 외침이었습니다. 관제센터는 순식간에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로 뒤덮였습니다. 전 세계는 아폴로 13호의 무사 귀환 소식에 열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TV와 라디오 앞에서 이 기적 같은 생존 드라마에 감격하며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아폴로 13호의 사령선은 남태평양의 차가운 바다 위로 무사히 착수했습니다. 구조 헬기가 다가오고 지친 얼굴의 우주 비행사들이 캡슐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들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인류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팀워크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폴로 13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주 재난 극복 사례를 넘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연대하고 지혜를 모으고 궁극적으로 희망을 찾아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아폴로 13호의 정신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인류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든 발걸음에는 아폴로 13호가 보여준 불굴의 정신이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극한의 우주에서 펼쳐진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